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였던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 전후에 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의 식민지의회가 구성되었다. 동시에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는 영국에 대한 저항운동이 더욱 거세어가고 있었다. 영국군이 보스턴을 점령하자 주민들은 영국 군인들에게 숙식 제공과 보급품 판매를 거부했다. 목사들은 영국 정부와 총리를 비난하는 설교에 그치지 않고 신자들에게 무기를 나누어주며 저항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존 핸콕이 이끄는 애국파는 18,000명의 민병대를 조직하고 다른 뉴잉글랜드 식민지에게도 호응을 촉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의회는 게이지 장군 휘하의 영국군이 감시하던 보스턴을 피해 1774년 10월 보스턴 서쪽 교회의 콩코드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의회는 식민지인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각자가 무장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분 대기반이라는 뜻으로 민인맨이라는 민병대 조직을 창설하였다. 한편 보스턴의 애국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도처에서 영국군의 보급품을 탈취하고 세관을 점령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다른 식민지에도 곧 파급되어 뉴욕에서는 위협을 느낀 영국군이 함정으로 피신할 정도가 되었다. 그 밖에도 식민지 도처에서 영국군의 무기고가 습격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자 영국 의회는 1775년 2월 식민지가 반란 상태에 빠졌다는 명분으로 6,000명의 증원군을 파견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하기에 이른다. 한편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의 열망이 한창 고조되던 1775년 봄 보스턴 교회 콩코드에서 조직된 민병대는 애국파의 지도자 존 핸콕과 세뮤얼 애덤스의 지휘 아래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고 탄약고를 갖추면서 영국군에 대항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병대의 동향은 곧 영국군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보스턴 교회의 콩코드에서 식민지인들이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영국군 토머스 게이지 장군은 존 핸콕과 세뮤얼 애덤스를 체포하고 무기를 압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서게 된다. 애국파에 대한 영국군의 체포 공격이 임박했음을 간파한 보스턴의 애국파 조직인 자유의 아들들의 지도자 폴 리비어는 보스턴 시내 찰스강의 건너편에 있는 올드노스 교회의 첨탑에 등불을 걸어 영국군 동태를 찰스타운의 애국파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강 건너 찰스타운에 대기하고 있던 애국파는 이 등불을 보고 암호로 정해진 대로 영국군의 기동로를 즉시 렉싱턴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정한 암호는 등불 한 개면 영국군이 보스턴에서 출발하여 훨씬 멀기는 하지만 찰스강 상류의 워터타운을 경유하는 육로를 택해 콩코드로 향한다는 정보이고, 등불이 2개라면 영국군이 보스턴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 찰스타운을 경유해서 콩코드로 향한다는 뜻이었다. 마침내 스미스 대령이 지휘하는 700명의 영국군이 4월 18일 야간에 콩코드의 민병대에 대해 기습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첩보가 보스턴의 애국파에게 입수되었다. 영국군 동태를 정찰한 리비어는 영국군이 찰스강을 건너 육로를 통해 콩코드에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등불 2개를 교회의 첨탑에 걸었다. 강 건너에서 이 등불을 확인한 찰스타운의 애국파는 영국군의 예상되는 도착 시간과 경로 등을 알리려고 즉시 전령을 콩코드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 전령은 영국군에게 잡혔는지 콩코드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그 뒤에도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찰스타운의 애국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전령 파견과 함께 여러 사람이 교대로 밤새 말을 타고 손에서 손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릴레이 방식으로 첩보를 콩코드의 민병대에 전했기 때문에 민병대도 영국군의 기습에 대비를 할 수 있었다. 4월 18일 700명으로 편성된 영국군은 스미스 대령의 지휘 아래 찰스강을 건너 육로를 통해 콩코드로 향했다. 스미스는 야간 기습작전으로 과격분자인 세뮤얼 애덤스와 존 핸콕을 체포하고 탄약고를 압수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렉싱턴과 콩코드의 민병대는 영국군이 콩코드를 기습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민병대가 자신들의 동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영국군 선발대가 찰스타운과 콩코드의 중간 지점인 렉싱턴에 이르렀을 때 첩보를 전달받은 민병대장 파커 대위가 이끄는 40여 명을 민병대가 도로상에서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민병대를 발견한 영국군 선발대 지휘관인 존 피트켄 소령이 즉시 부대를 정지시켰다. 그 순간 민병대 쪽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리자 이것을 신호로 영국군에게 총격이 가해졌으며 영국군도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훈련도 부족하고 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민병대는 8구의 시체를 남긴 채 곧 흩어져 달아났다. 이 짧은 전투가 렉싱턴 전투였다. 이때 전사한 8명의 민병대는 독립전쟁 최초의 희생자였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영국군은 계속 진격하여 콩코드에서 존 앤콕과 세뮤얼 애덤스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실패했으며 탄약고의 무기를 압수하려고 했으나 이미 모든 무기와 탄약은 민병대들 손에 넘어간 뒤였다. 영국군은 어쩔 수 없이 보스턴으로 복귀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400명 가까이로 증강된 민병대가 콩코드 다리를 통과하던 영국군 본대를 기습 공격하여 격전이 벌어졌다. 이 콩코드 다리의 전투가 콩코드 전투였다. 단 하루 동안에 콩코드 전투에서 민병대의 사상자는 95명에 불과했으나 영국군은 273명이나 되었으니 영국군의 분명한 패배였다. 살아남은 영국군은 겨우 보스턴으로 귀환하였다. 폴리비어가 올드노스 교회의 첨탑에 등불을 걸어 영국군의 동태에 관한 첩보를 강 건너로 전달하고 이어서 밤새 말을 달려 렉싱턴의 애국파에게 영국군의 이동에 관한 첩보를 전달한 사건을 미국의 역사에서는 미드나이트 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사건이자 미국 독립정신의 표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미드나이트 라이드 덕분에 독립의 열망에 가득 찬 민병대가 렉싱턴 전투와 콩코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전투의 승리가 모든 아메리카 식민지의 애국파에게 독립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을 고취했으며 이로써 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으로 길이 기록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서 활약한 민병대는 이후에도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빛나는 활약을 하였으며 이후 민병대는 미국 군사제도의 일부가 되어 오늘날에도 주방위군의 형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